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몸을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거짓말쟁이라도 자신의 몸짓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들이 우리의 행동에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몸짓 신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느라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몸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연애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민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커플들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관심이 없으면서도 관심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짓은 다릅니다. 몸짓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사람 간의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몸짓 표정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유명한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 물론 이 수치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언어적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이 비언어적 신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감정은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호감이 있을 때 보이는 몸짓 신호 10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신호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심리학적 배경까지 함께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행동입니다. 여자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에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그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고 행동을 조절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그런 방어기제가 느슨해지거든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이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무방비한 순간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호감이 있는 남자는 바로 그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 상담을 받던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짝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파스타를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면을 돌돌 감아서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나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자신이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왜 자꾸 쳐다보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호감이 있는 사람의 식사 모습을 바라보는 행동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의 모든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음식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눈이 마주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평소에 부끄러워서 잘 쳐다보지 못하는 남자도 이때만큼은 마음껏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줍음이 많은 남자일수록 이런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눈이 마주치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실컷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표정이 풍부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맛있으면 눈을 감고 감탄사를 내뱉거나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많이 넣고 우물우물 씹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표정 하나하나가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장면으로 저장됩니다. 이런 표정도 짓는구나, 이렇게 웃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진화심리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은 건강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건강한 파트너를 본능적으로 선호해왔고, 음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무의식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이런 원시적 본능이 남아있다는 것이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상대 남자가 자꾸 당신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특히 시선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황급히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갑자기 자기 음식에 집중하는 척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의 증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들킬까 봐 서둘러 시선을 돌린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남자가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진다면 이것은 99% 호감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도 당신에게 아이 컨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호감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자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만 당신에게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뇌가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어도 뇌의 우선순위에서는 호감 상대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 명이 둥글게 앉아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부장님 쪽을 보며 웃고 있는데 유독 한 남자만 자꾸 당신 쪽을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부장님 이야기에 웃으면서도 시선은 슬쩍 당신에게 가 있고 당신이 웃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부장님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호감 신호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당신과 그 남자가 각각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남자는 반대편에서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치는 경우 말이에요. 이것이 한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3번, 4번 반복된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계속해서 당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타이밍에 당신도 시선을 돌린 것이어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그 남자가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 컨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수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호감이 있는 초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눈빛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감정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 남자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눈이 마주친 후에 살짝 미소를 짓거나 눈웃음을 보낸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돌린다면 이것은 좋아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들킨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어느 쪽이든 호감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성격인지 소극적인 성격인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한국 남자들의 경우 특히 이 아이 컨택 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은근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직접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눈빛이나 시선으로 먼저 마음을 전달하려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죠. 대놓고 호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눈빛으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으면서 슬쩍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뿐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는 약 45cm 이내의 거리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친구에게는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단순한 지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120cm에서 360c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특히 함께 걸을 때 이런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나란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거리로 다가오거나 손등이 스치는 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욕구가 몸을 움직인 것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커플들을 관찰해보면 이런 패턴이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직 사귀기 전인 썸 단계의 남녀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면 남자 쪽에서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팔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걷다가 점점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다가가고 가끔씩 손등이 스치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상대 여자가 거리를 벌리지 않으면 남자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남자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등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걸으면 이 시간이 빨리 끝나버리니까요. 또한 어떤 남자들은 이 접촉을 의도적으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걸으면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깨가 부딪히게 한다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일부러 가까이 붙어서 걷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미안 길이 좁아서 같은 변명을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 뒤에는 접촉에 성공했다는 기쁨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접촉이 일어났을 때 남자가 거리를 다시 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감이 없는 사람과 걷다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히면 보통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벌립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경우에는 부딪힌 후에도 그 거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접촉이 불쾌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자 동시에 더 많은 접촉을 원한다는 신호인 것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당신을 만지고 싶다는 욕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과의 친밀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도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시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거리를 벌리지 마세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당신도 살짝 다가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남자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주는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눈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아이 컨택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형태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슬쩍 시선을 보내는 간접적인 형태라면 이번 것은 당신과 직접 대화하면서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형태입니다. 호감이 강할수록 상대방을 오래 바라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현상인데 좋아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뇌에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화할 때 당신의 눈을 오래 바라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아이 컨택 시간보다 확연히 긴 시간 동안 눈을 맞추고 있으면 이것은 호감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약 3초에서 5초 정도 바라본 후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이 7초, 10초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린 후에도 금방 다시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마치
눈에서 눈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호감이 있는 남자의 아이 컨택 패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눈동자의 크기 변화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동공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어두운 조명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대화할 때 상대 남자의 동공이 평소보다 커져 있다면 이것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뇌에 쾌감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자연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밝은 곳에서도 동공이 커져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호감 신호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 눈을 맞추는 행위에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서 마음을 통하게 하고 싶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당신의 눈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눈빛을 통해 읽어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와 대화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당신의 눈빛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당신의 감정 변화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눈을 맞추다가 시선을 돌리는 방향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친 후에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린다면 이것은 수줍음이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좋아하지만 부끄럽다는 뜻이죠. 반면에 옆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이것은 약간의 불편함이나 긴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시선을 올린다면 이것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대화 맥락에 따라 당신에게 할 말을 고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시선을 돌린 후에 다시 당신의 눈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호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5번째 신호는 앉아있을 때 당신 쪽으로 다리를 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신호이지만 실은 매우 강력한 무의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리의 방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 향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대상을 향합니다. 이것은 FBI 행동 분석가였던 조 네버로가 그의 저서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발과 다리는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위입니다. 얼굴이나 상체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다리와 발은 의식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감이 있는 남자가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는 방향이 당신 쪽이라면 이것은 그 남자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가드를 풀고 있다는 것이고 당신을 자신의 개인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리를 당신 반대 방향으로 꼬고 있다면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고 있거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편한 자세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신호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한 커플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소개팅이었습니다. 여자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개팅 내내 남자가 다리를 자기 쪽으로 꼬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귀게 된 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그때 그렇게 안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남자가 소개팅 첫 만남부터 여자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의 방향은 당사자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호감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다리뿐만 아니라 발끝의 방향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람의 발끝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방향 또는 관심이 있는 대상을 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끝이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꼰 상태에서 위에 올린 발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긴장이나 설렘을 나타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심장이 빨리 뛰면 그 에너지가 발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체의 방향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체가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면 다리 역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신호는 구실을 만들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번째에서 이야기한 걸으면서의 접촉보다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형태의 접촉입니다.
어깨를 톡톡 치면서 부르거나 팔을 잡아서 이끌거나 머리에 붙은 무언가를 떼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무언가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만지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몸에 닿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피부 접촉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여줄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해보고 상대방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구나, 내 접촉을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간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호감을 전달하려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갈 때 자연스럽게 팔을 잡아주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뒤에서 가볍게 등을 밀어주거나 머리카락에 뭔가 붙었다면서 살짝 머리를 만져주거나 하는 행동들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겉으로는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깨를 치면 너무 갑작스러울까, 팔을 잡으면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구실을 만들어서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접촉이 이루어진 후에 남자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접촉 직후에 당신의 표정을 살짝 살핀다면 이것은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거부하지 않았을 때 살짝 안도하는 표정을 짓거나 미소를 띈다면 이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접촉이 경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접촉은 피하려고 합니다. 가벼운 어깨 터치나 팔 터치 정도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친밀도를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너무 강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호감 신호라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행동일 수 있으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상체가 당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5번째에서 다리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상체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따로 깊이 다룰 만큼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상체 방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 개방도를 나타냅니다. 정면을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메시지가 그 자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반대로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몸을 돌리지 않습니다. 정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살짝 몸을 돌려서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가드를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과 그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남자의 상체가 유독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남자의 관심이 대화 내용보다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에 여러 명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남자의 상체 방향을 관찰해보세요. 대화 주제가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해도 그 남자의 상체가 계속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지만 호감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 쪽으로 몸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한 상체의 방향과 함께 어깨의 각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양쪽 어깨가 당신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장 강한 개방의 자세입니다. 한쪽 어깨만 살짝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은 관심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호감 신호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8번째 신호는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남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현상인데 이것은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의 표현입니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환경은 보통 개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곳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옆에 앉으면 최대한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팔꿈치를 붙여서 접촉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당신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보통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대상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싫어하는 대상에서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접근 회피 반응이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좋은 것에는 다가가고 나쁜 것에서는 멀어지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옆에 앉아 있을 때 살짝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을 좋은 것, 긍정적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하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좋아하는 남자와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옆에 앉은 남자의 어깨가 자기 어깨에 거의 닿을 듯이 가까워져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영화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 팔걸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화 중간쯤 되니까 남자의 몸 전체가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결국 그 두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사귀고 있는데 그 영화관에서의 기울어짐이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울어지는 행동은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것이지만 관찰하는 쪽에서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짐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거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속삭이듯 대화하게 되고 서로의 체온과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친밀한 감각적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몸이 자동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9번째 신호는 옆에 있으면 슬슬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8번째와 비슷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행동입니다. 8번째가 몸이 기울어지는 수동적인 형태라면 이번 것은 실제로 몸 자체를 이동시켜서 거리를 좁히는 능동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이어져 있는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조금씩 옮겨서 슬금슬금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카페의 긴 소파 좌석이나 공원의 벤치 같은 곳에서 이런 행동이 자주 관찰됩니다. 처음에는 한 주먹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거리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붙어 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신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남자들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이 남자의 심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욕구가 아니라 심리적인 연결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마치 두 사람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둘만의 공간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런 친밀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관계성 확인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준다, 이런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구나 하는 확신을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거리를 벌리면 남자는 상당히 실망하게 됩니다. 아직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닌 건가 하면서 위축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거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면 남자는 큰 기쁨을 느끼며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10번째 신호는 맞은편에 앉았을 때 앞으로 몸을 숙이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열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어, 이런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도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흥미롭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잘 듣고 싶어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경 자세라고도 불리는 행동은 심리학에서 관심과 몰입의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내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는 반면 관심이 없는 학생은 뒤로 기대앉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앉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끌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몸이 기울어집니다. 특히 이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 개인적인 이야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고민이나 꿈이나 과거 이야기 같은 개인적인 내용을 말할 때 남자가 더욱 앞으로 기울어진다면 이것은 당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상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관심이 없는 상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뒤로 기대앉거나 팔짱을 끼는 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 상황에서 남자의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뒤로 기대어져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그 남자의 호감도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자가 호감이 있을 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10가지 몸짓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시선으로 다가가고 몸으로 다가가고 접촉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지고 몸의 방향이 당신을 향하고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 하고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접촉하려 하고 대화할 때 앞으로 기울어지고 나란히 앉으면 기울어지고 옆에 있으면 슬슬 다가오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남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의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짓이라는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 신호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한 가지 신호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눈을 오래 맞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대화 습관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당신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10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호감의 증거라고 봐도 좋습니다. 특히 5가지 이상이 겹치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에서만 이런 행동을 보이고 다음 만남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른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신호들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이것은 진짜 호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황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과 평소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알코올은 사람의 행동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는 호감이 없어도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맨정신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진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술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각 신호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장면 관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밥 먹었어가 안부 인사로 사용될 정도로 한국 문화에서 식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가 식사 중에 보이는 추가적인 행동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메뉴가 있는 식당을 추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번에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 떡볶이 맛집이래.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식사 속도에 맞추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식사 속도가 빠른 편인데 호감이 있는 남자는 일부러 천천히 먹으면서 당신의 속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당신보다 먼저 다 먹어버리면 당신이 혼자 먹는 것 같아서 불편할까봐 배려하는 것이죠. 셋째로,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자기 접시에서 음식을 건네주는 행위는 음식을 공유함으로써 친밀도를 높이려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넷째로, 당신이 음식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함께 반응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하면 남자도 진짜 맛있지 하면서 공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동조라고 부르는데, 호감이 있는 사람의 감정에 자동으로 맞추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아이 컨택 이야기로 돌아가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눈빛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수만 가지 감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눈빛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어에는 눈에 콩깍지가 시다, 눈이 맞다, 눈이 마주치다, 눈빛을 보내다 등 눈과 관련된 연애 표현이 정말 많은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눈빛에 민감하고 눈빛을 통한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의 눈빛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볼 때의 눈빛과 당신을 볼 때의 눈빛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무표정하거나 일반적인 눈빛이지만 당신을 볼 때는 눈가가 살짝 내려가면서 부드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미세한 근육의 변화인데, 좋아하는 감정이 얼굴 근육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눈 주변의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중요한데, 이 근육은 진짜 미소를 지을 때만 수축됩니다.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알륜근의 수축 여부인데, 호감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면서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빛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뒤센 미소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뒤센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을 볼 때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히면서 부드러운 눈빛을 보낸다면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호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신체 접촉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친밀감 형성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이 손님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면 팁의 금액이 올라간다는 유명한 연구 결과도 있죠. 이렇게 신체 접촉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는 남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남녀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는 남자의 접촉 시도는 더욱 의미 있습니다.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호감이 있는 남자의 접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접촉 부위가 적절합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위는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어깨, 팔 등 손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부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친밀감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접촉 시간이 짧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적인 접촉으로 시작합니다. 어깨를 톡 치거나 팔을 잠깐 잡는 정도죠. 이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테스트 접촉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서히 친밀도를 높여가는 것이 호감 있는 남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셋째로, 접촉에 이유를 붙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감이 있는 남자는 신체 접촉을 위한 합리적인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머리에 뭐 붙었어 하면서 머리를 만지거나 여기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팔을 잡아 이끌거나 위험해하면서 허리를 잡아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구실을 만드는 이유는 만약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었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거부당했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기보호 메커니즘인 셈이죠. 이제 몸의 방향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상체의 방향과 다리의 방향에 대해 각각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강한 호감 신호는 상체와 하체 모두가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몸 전체가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고 당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체는 당신을 향하고 있지만 하체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심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황적으로 몸 전체를 돌리기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체는 당신을 향하고 있지만 상체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에게 끌리고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체는 무의식의 영향을 더 받고 상체는 의식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것을 표현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연인이 있거나 직장 내 관계라서 조심스럽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0가지 신호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팅 상황에서의 활용법입니다. 소개팅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호감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팅 초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상체의 방향과 아이 컨택입니다. 소개팅에서 남자가 처음부터 상체를 당신에게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첫인상에서 호감을 느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대화하면서 눈을 오래 맞추고 있다면 역시 긍정적인 신호이고요. 반면에 상체가 살짝 비스듬하거나 시선이 자주 다른 곳을 향한다면 아직 호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세가 열리고 시선이 집중되면 서서히 호감이 생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활용법입니다. 직장이라는 환경은 연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몸짓으로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신호는 아이 컨택과 물리적 거리입니다. 회의 시간에 유독 당신 쪽을 자주 바라보거나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당신 옆에 앉으려 하거나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맞추거나 하는 행동들이 직장 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호감 신호입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자주 당신의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걸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도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남자의 몸짓을 잘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때 상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눈빛이 부드러운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을 체크하면 그 남자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에서의 활용법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연애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감정을 직접 표현하면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연애 감정이 몸짓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친구였던 남자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신체 접촉이 늘어나거나 눈빛이 달라지거나 했다면 이것은 그 남자의 감정이 친구에서 연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었던 행동이 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더욱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옆에 앉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확연히 가까이 앉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와 눈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것까지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저 사람은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또는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막연하게 느끼는 정도이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비언어적 신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막연한 느낌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상체를 내 쪽으로 향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 하니까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언어적 신호의 해석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개인의 성격 습관 등에 따라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독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자는 호감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눈을 잘 맞추고 신체 접촉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내성적인 남자는 호감이 있어도 눈을 잘 못 맞추고 거리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 행동 패턴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비교해보면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은 연애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비즈니스 협상, 면접, 일상적인 사회생활 등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몸짓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보시면 인간관계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몸짓을 읽는 것은 마치 숨겨진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몸짓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능력이 당신의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몸짓 심리학이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사람들은 몸짓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입니다. 레이 버드위스텔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키네식스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했는데 이것은 신체 움직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몸짓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언어에 문법이 있듯이 몸짓에도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앞서 언급한 에드워드 홀이 근접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가 갖는 심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폴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얼굴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에크먼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연구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몸짓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연애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구체적인 연애 상황으로 돌아와서 각 신호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야 하니까요. 먼저 상대 남자가 당신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반응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갑자기 먹는 방식을 바꾸거나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맛있게 먹으면서 가끔 눈을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짓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미소가 당신도 그 남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부드러운 신호가 되어 남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 신호에 대한 대응입니다. 눈이 자주 마주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반응은 눈이 마주쳤을 때에 3초 정도 시선을 유지하면서 미소를 짓고 천천히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애 심리학에서 삼각시선이라고 불리는 기법인데 상대방의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그리고 입술로 시선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이동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해보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접촉하는 신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어깨가 부딪히거나 손등이 스치는 거리를 유지한다면 당신이 호감이 있는 경우에는 거리를 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도 살짝 가까이 다가가면 남자에게는 엄청난 긍정적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호감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벌리면 됩니다.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하거나 속도를 살짝 조절해서 간격을 만들면 남자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대화 중 아이 컨택에 대한 대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남자가 대화하면서 눈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도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피하면 남자는 내가 불편하게 하고 있나 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다면 눈을 맞추면서 대화의 내용에 반응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감탄사를 내뱉거나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실을 만들어서 접촉하는 신호에 대한 대응입니다. 남자가 어깨를 톡 치거나 팔을 잡거나 하는 접촉을 시도했을 때 당신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감이 있다면 그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당신도 비슷한 접촉으로 화답해보세요. 남자가 어깨를 톡 치면 당신도 다음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팔을 살짝 터치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접촉이 오가면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불편한 접촉이라면 몸을 살짝 빼면서 자연스럽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남자라면 그 신호를 읽고 접촉을 자제할 것입니다. 이제 몸짓 신호를 넘어서 연애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신호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호를 보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비언어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면 관계의 발전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호감이 있는 남자와 대화할 때 상체를 그 사람 쪽으로 살짝 기울이면 당신의 관심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거나 목을 살짝 만지는 등의 행동은 연애 심리학에서 자기접촉 행동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적으로 하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비언어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결국 상대방에게 들킵니다. 반대로 진심이 있으면 기술이 부족해도 그 마음이 몸짓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신호도 결국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만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의 몸이 알아서 최고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몸짓에서 호감이 없다는 신호를 읽었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것이 성숙한 연애의 기본입니다. 반대로 호감의 신호를 읽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추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연애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죠. 오늘 알려드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일치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몸짓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할 때 그때가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연애에서 자주 혼동되는 몸짓 신호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감 신호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사교적인 사람의 행동과 호감 행동의 차이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원래 사교적이고 다정한 성격의 남자는 누구에게나 눈을 잘 맞추고 신체 접촉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을 호감으로 착각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눈을 맞추고 접촉을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지 당신에 대한 특별한 호감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분명한 호감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혼동하기 쉬운 것은 긴장과 호감의 차이입니다. 호감이 있을 때도 긴장하지만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호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호감에서 비롯된 긴장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하면서도 표정은 밝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반면에 불편함에서 비롯된 긴장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표정이 경직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하며 몸이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관찰하면 상대방의 긴장이 호감에서 온 것인지 불편함에서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예의와 호감의 차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예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호감이 없어도 예의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어주거나 의자를 빼주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주거나 하는 행동은 호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행동에 수반되는 다른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관찰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높지만 문을 열어주고 바로 시선을 돌린다면 예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런 배려 행동의 빈도와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세심한 배려를 보인다면 그것이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특별한 관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습관과 호감의 차이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특정 방향으로 꼬거나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의 방향이 호감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방향이었는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당신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편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짓 신호를 해석할 때는 단일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호감을 숨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역설적인 신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남자가 호감이 있을 때 적극적인 몸짓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호감을 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남자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반대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시선을 피하거나 거리를 더 멀리 유지하거나 차갑게 행동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존심이 강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이 들키면 약점을 잡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면적 행동만 보면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진심이 새어나옵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만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쳐다본다거나 거리를 멀리 유지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옮기면 슬그머니 따라온다거나 차갑게 행동하지만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보다 빨리 도와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패턴을 밀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의도적인 밀당과는 다릅니다. 의도적인 밀당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인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자의 진심을 알아보려면 평소의 행동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보세요. 아무리 차갑게 행동하던 남자라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걱정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남자가 호감이 있을 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10가지 몸짓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당신이 음식 먹는 모습을 바라본다. 둘째,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도
당신에게 아이 컨택을 보낸다 셋째 걸으면서 슬쩍 접촉한다 넷째 대화 중에 눈을 깊이 맞추려 한다 다섯째 앉아 있을 때 당신 쪽으로 다리를 꼰다 여섯째 구실을 만들어서 신체 접촉을 한다 일곱째 상체가 당신을 향한다 여덟째 나란히 앉으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진다 아홉째 옆에 있으면 슬슬 다가온다 열째 맞은편에 앉으면 앞으로 기울어진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며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짓이라는 것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신호를 기억하고 주변 남자들의 몸짓을 관찰해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누군가의 진심이 그 사람의 몸짓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울어진 어깨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진심을 더 잘 전달합니다. 당신의 연애가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